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요. 방송 시간 외에는 집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오늘 뉴스 하이킥, 뉴스와 내 고민 시간에는 달라진 우리네 일상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맞벌이 부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시는 현실도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안타까워도 하며 코로나19 시대를 함께 견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 일상을 어떻게 바꿨나? 의견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무료인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되는 분들께는 당연히 선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로도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태풍 소식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마이삭. 이 친구 네.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지금 제주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아, 예.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도 서귀포 남동 쪽으로 약 15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을 했는데요. 네. 시속 19km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좀 봤더니 제주도 전체가 소용돌이 모양의 강한 비구름으로 덮여 있었고요. 비바람이 현재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최대 풍속은 시속 162km, 매우 강한 정도입니다. 한라산 사제비 동산에 326mm, 제주시 새별오름에는 185mm의 비가 내렸고요. 내일 아침까지 해안 쪽에서는 100에서 300mm, 산지에는 400mm 이상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네. 낮부터 제주에는 태풍 영향으로 전기줄이 끊어지고 신호등이 쓰러지는 등 시설 피해가 발생했고요. 지금은 사람이 서 있기 힘들고 앞을 바로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비바람 때문에요. 네. 현재 제주, 전라, 경남, 충청도 쪽에서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충북 경북 일부 쪽에서도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하고 강원 영동 쪽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태풍은 제주도 동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내일 새벽 1시쯤에 거제도와 부산 사이 남해안 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네. 이때 기상청 공식 예측으로는 최대 풍속이 시속 180km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태풍입니다. 아무래도 바비는 당시에 그 육지에서 150km 이상 거리가 유지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피해가 좀 적지 피해가 않았습니다. 덜했죠. 그런데 예. 이번에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상륙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계속해서 동해안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육지에서만 한 6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바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태풍 마이삭 소식은 잠시 후 4부에 기상청 연결해서 다시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고요.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입원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네. 오늘 퇴원했잖아요. 네. 근데 뭐 퇴원하자마자 기자회견 또 열었네요.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정광훈 목사 16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의료원에서 아침에 퇴원을 했고요. 예. 11시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목사 먼저 저와 저희 교회 통해서 여러분께 많은 근심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입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시작이었고요. 나머지 예. 시간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정부가 우한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한 바이러스 전체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기극을 펼치려 했으나 국민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실패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한국 교회를 이끄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면서 예. 문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라는 극단적인 발언도 서슴지 아하.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주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울고 있는데도 당치 않은 루머를 퍼뜨리면서 다른 기독교 목사들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뭐 아예 관심도 주지 말고 듣지도 말고 무시하는 게 상책이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영향력이 영향이 있는 있으니까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정광훈 씨 그러다 보니까 보석 취소하라 많은 네. 분들이 지금 뭐 청원도 하고 여론이 심각한데요. 네. 서울시는 역학 조사 방해 혐의, 네. 경찰 고발까지 한 상태 아닙니까? 네. 수사 계속 바로 이루어질까요? 네, 지금 수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이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네.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확진자 나온 이후에도 교회 방문자 명단을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서울경찰청이 오늘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오늘 사택과 교회 관계자 거주지 등 4곳을 오늘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보석 취소 관련해서는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그랬죠. 예. 검찰이 재판부에 보석 취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퇴원을 했고 코로나19도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수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그때 보석 허가를 내줄 때 위법한 집회 참석은 안 된다라고 조건을 조건을 달지 달았죠.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제적으로 이 집회가 광화문 집회가 불법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다 또는 주도했다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기다려지는데요. 사실은 법원이 전 목사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직권 보석 취소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래서 일도 있죠. 예. 퇴원하자마자 바로 수감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오늘 같은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발언, 망언들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SNS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하루하루가 참 뭐 피말리는 심정으로 신규 확진자 수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신규 환자 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좀 늘었네요. 어제보다 조금 늘어난 숫자인데요. 네. 200명대에서 좀 머물러 있다. 나빠지지도 않았고 좀 뭐 그렇다고 좋아지지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좋아지고 있는지 또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잘 못 지키고 있는지 가늠을 하려면 이번 주말은 좀 지나봐야겠다. 이게 네.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매우 힘들게 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특히 또 자영업자들 아, 힘겨운 네. 상황들 속에서도 지금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협조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반드시 나아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제 울산에서 고스톱 치다가 7명 집단 감염된 거 예. 사례 제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속보가 나왔는데 확진자가 1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우, 같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요. 네, 2차례 고스톱판이 있었거든요. 네. 25일에는 6명 모였다가 확진자 1명이 원래 있었고 여기에 4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었던 거고요. 예. 여기서 감염됐던 노인 한 분이 이틀 뒤에 27일에 다른 주택에서 또 고스톱을 쳤고 2명이 추가로 확진된 거였습니다. 근데 네. 이 27일 화투판에서 4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고스톱 친 장소가 주택인 건 맞는데 예. 함께 했던 사람이 19명이나 됐고요. 네. 그리고 새벽 4시까지 쳤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상한데요? 불법 도박장, 이른바 하우스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요. 울산시는 주택 2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위중 환자,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네. 급격히 늘고 있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주셨는데 네. 또 하나는 사망하신 뒤에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는 경우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도 그런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네. 어젯밤 11시 50분쯤에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호흡 관련 이상 증세로 의식을 잃은 80대 여성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약 30분 뒤에 숨졌습니다. 아하. 사망 뒤에 진단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말에 경기도 수원하고 화성시에서도 길에 쓰러지거나 또는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서 병원으로 옮겨진 분들 다시 숨졌는데 네. 이런 사례들이 연달아서 경기도에서 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사망 이후에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가 19건. 19건이요. 인데요. 공교롭게도 이런 사망 후 양성 판정의 사례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60대도 있긴 한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거냐 아니면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 또 고령이라서 몸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19가 사망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 거냐. 네, 조금 이게 추가된 관건인데, 거냐. 네. 예. 방역당국은 이제 사망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별개입니다만은 최근 2주간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20명이었는데요. 네. 모두 60대 이상이었습니다. 고령자들이셨네요. 방역당국은 위중, 중증 환자가 지금 100명대 이상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여기에다가 고령 사망자들까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서 고령자나 호흡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각별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같이 사시는 가족분들도 참 주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 네. 그 의사단체와 면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 의료계 파업 논의 진전이 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4대 의료정책 추진은 중단한다. 중단. 그리고 이미 네. 중단돼 있는 상태다. 그렇죠. 그리고 추진 의료계와 못하죠. 함께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처음부터 논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의료계 특히 전공의들 입장은 그건 좋은데 예. 정부가 전면 원점 재검토 방침을 문서로 명문화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 밥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회가 중재에 나선 모양새가 됐는데요. 예.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뭐 직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어제 저녁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네. 한 의장은 면담을 마친 뒤에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협에서 내부 처리를 한 뒤에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최대집 의협회장은 합의에 이른 건 없다. 음흠. 일관된 입장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라고 말했고요. 네. 박지현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정책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긍정적이지만 결론은 내리지 않는 그런, 가능성만 입장을 확인했다. 보였습니다. 예.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해서 면담을 가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네. 이건 여기- 여야 차이가 없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측의 입장이 있는 건데요. 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국회와 의사단체 사이의 협의에서 원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둘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존중할 생각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 하나만 더 추가로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예. 지금 대형 병원 교수들 일부가 지금 단체 행동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허. 고려대 구로병원의 내과 교수 5명이 있는데 53명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네. 정부가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승적 차원의 용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라고 했고요. 서울 아산병원의 교수협의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필수 진료에만 임하겠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에게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면 교수 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강대강의 대결 구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내일 또 와주실 거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카공족, 카페에서 공부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일컫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일요일부터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는 음식이나 음료수를 먹고 마실 수가 없게 됐죠. 이러자 많은 카공족이 갈 곳을 잃었다. 만화 카페나 제과점 등으로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은 왜 이렇게 카페에서 공부를 하게 됐을까요? 카페 아니면 공부를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짚어보기 위해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희원 사무국장님도 이른바 카공족 생활 당연히 해보셨겠죠? 네. 저도 대학교 졸업 앞두고 취업 준비하면서 카공족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지런히 나와서 학교 도서관 이용하다가 네. 사대학 학생들이랑 또 취업부터 이제 같이 하려면 바깥에 나가야 되잖아요. 학교 바깥에. 아하. 그래서 카페를 이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청년 때 생각을 해보면 카페는 공부하는 공간이란 건 전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네. 주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카공족이 생겼고 많아지기 시작했죠? 글쎄, 저도 한 3년 전부터 카공족이란 단어를 들은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리고 또 뭐 대학교 앞에 카페들은 대학교 시험 기간이나 기업 공개 채용 시즌에는 앉을 좌석조차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네. 이제 카페도 좀 늘어나고 대학교 네. 학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음. 청년들 평균 취업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새롭게 자리 잡은 문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 거기에다가 뭐 노트북이나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IT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카페에서는 또 전원 뭐 충전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 영향이 될까요? 와이파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적당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이트 노이즈도 있고 아하. 또 개인 카페처럼 영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좀 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 청년들이 이제 이용을 못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뭐 갈 데가 없어져서 아예 공부를 못 하고 안 하는 건가요?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네네. 프랜차이즈 카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두기 강화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공부를 그만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갈 곳을 잃은 청년들도 좀 많아지긴 했겠죠. 그런 데서 네. 나가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저의 경우는 이력서를 쓰거나 아니면 공부 모임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도 이제 대형 카페들은 좀 마련을 해놓거든요, 일부러. 그렇죠.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이제는 그걸 하기는 좀 어렵게 됐겠죠. 그럼 뭐 대안적인 장소들이 또 있기는 한가요? 뭐 공공도서관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마련한 공공 청년 공간들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다 지금 거의 다 문 닫잖아요, 거기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갈 데가 많이 없어지긴 하죠.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만화 카페, 제과점 이런 소위 말해서 풍선 효과가 있다. 이것도 사실인가요? 아마 그런 데까지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 카페라고 해서 감염이 되고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면 안 되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같은 마찬가지인데 그런 다른 대안적인 공간에 가서 또다시 모이고 공부하고 하는 것 이거 참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말에 동의는 하죠. 이렇게 네.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 카페 나가서 굳이 모임을 이어나갈 필요는 없다. 우리한테는 온라인 모임도 뭐 있을 수 있으니까. 아하. 근데 이게 많은 청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사고할 수밖에 없는 몇몇 청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카공족을 할 수밖에 없는 몇몇 청년들의 처지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딸도 카공족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못 가게 되니까 집에서 주로 우리는 집에 거실에 컴퓨터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이게 잔소리를 하기도 해서 제가 좀 힘든데 네. 카공족이 될 수밖에 없는 몇몇 청년들이라면 어떤 조건, 어떤 분들일까요? 집이 아닌 방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인 거죠. 대부분의 집이 아니라 방. 네, 그렇죠. 예. 뭐 대부분의 청년은 월세살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그리고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부모님 있는 곳에서 사실 취직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눈칫밥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용할 수 눈치 안 주는데요, 저는. 이게 네. 근데 되게 경제활동을 못한다는 개인 된 것 같은 느낌이 되게 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나가서 뭔가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뭔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뭐 제가 청년이 아니게 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청년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집에 살아도 눈치가 보인다, 공부하기가 집에서.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주 작은 뭐 방이나 고시원이나 뭐 원룸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니까 그런 곳에서는 사실 공부 여건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주거 기본법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저 주거 기준이 있고 그것을 충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러한 문제들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움을 좀 받고 있나요? 아무래도 그 문제도 있긴 하겠죠. 이게 면적으로만 따지면 뭐 1인 가구 기준 14제곱미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조건을 따져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게 최저 주거 기준도 사실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월세살이하는 대부분의 청년이 살고 있는 곳이 뭐 고시원, 옥탑방 아니면 불법으로 방 쪼개기로 만든 방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아무래도 자기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집이 아니라 방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14제곱미터라는 최저 주거 기준 여기 맞는 공간에 살려면 임대료가 매우 비쌀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뭐 불법이란 표현도 주셨는데 상당히 조금 작고 그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 네. 그럼 이런 이제 상황에서 거기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카공족뿐만 아니고 이런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뭐 코로나19 동안만이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청년 문제나 청년 주거 문제나 아니면 지옥고 들어보셨죠? 지옥고 들어갔죠. 예. 네, 이런 단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월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타워팰리스보다 평당 가격이 높은 원룸에 사는 청년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2016년에 왜 서울시는 청년 문제를 스타벅스에 맡겨두고 계십니까? 이런 건의도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청년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서울 청년들이 본인의 문제를 시에 직접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청년 공간을 좀 늘려달라는 정책 제안을 하면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예. 뭐 그런 질문도 던지고 하셨는데 현실은 크게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코로나19 상황도 언젠가는 뭐 잡히겠죠, 그렇죠? 내년이든 언제가 되든지 간에. 그런데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청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알고 있던 문제들이 더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카공족이라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단어도 상대적으로 청년들한테 서로 교류할 공간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온 단어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청년들한테만 해당하는 문제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소외되고 더 힘든 청년들도 많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에 채용도 다 미뤄지면서 미래가 막막한 청년들도 늘어났고 자영업이 위축되면서 알바자리 잃은 청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방역도 좀 중요하지만 해결책은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이 원래 이미 있던 청년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청년들이 당사자로서 얘기해온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청년들과 함께 원래 있던 세대 내 불평등을 해결해가는 것이 그 해결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청년 주거, 청년 취업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것은 결국 입법이나 정책의 문제겠네요. 그래서 그동안 뭐 청년 기본법도 제정도 하고요.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집권 여당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24살 박성민 청년 대변인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소식 들으셨죠? 네네. 혹시 이런 변화는 청년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데요. 청년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청년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도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정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를 항상 그 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박성민 대변인도 물론이고 더 많은 청년들이 당사자의 경험을 제도권 정치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조희원 국장과 나눈 말씀 중에 누군가의 일상을 위협해온 불평등을 살피고 해결해가는 것이 다음 재난을 대비하는 방법일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 마음에 많이 와닿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7조 6천억 원 우리나라 늘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실내 50명 이상, 실외에선 100명 이상 모일 수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와 내 고민. 네, 뉴스와 내 고민, 애청자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김수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네, 어제 브이로그 하신 거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쓰신 글 보니까 한 번 섭외하면 평생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협박성 글을 쓰셨던데 그럼 앞으로 맞습니다. 뉴스 하이킥과 평생 가시는 거죠? 그럼요. 그런 생각으로 네.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네. 저는 뭐 시작하는 순간 네. 영원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표디가 브론즈 마우스 탈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 이상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골드 마우스까지. 가겠습니다. 네, 요즘 김수지 아나운서 개인적인 고민 혹시 있어요? 가장 뭐가 큰 고민입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개인적인 고민이랄 게 네. 코로나에 다 먹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너무 충격받은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뭐죠?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여행이 우리를 떠났다? 네. 그 문구를 보고 아까 또 전화 연결 들으니까 뭐 카페도 사실 네. 우리를 외면할지 몰랐고 뭐 상황이 그렇게 된 거지만 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시했던 것들을 상실해가는 이런 와중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와 내 고민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선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곳은 수도권 소재의 음식점과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47만 곳이 넘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기간에 서울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이 20% 줄어듭니다. 대표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는 일찌감치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제조업체들도 생산 부문 외에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음식을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주문하는 코로나19 사람들이 바이러스가 눈에 띄게 다시 많아졌습니다. 퍼지고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더욱 강화하면서 크고 작은 파장,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이 단축됐죠. 하루아침에 고객 수가 줄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비롯해서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줄어들면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잘 맞춰야 방역의 효과도 낼 수 있고 피해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굵고 짧게 모두가 합심해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것만이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최고의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인들 점심시간 풍경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 아나운서국만 해도 일단은 약속이 거의 다 취소가 됐고요. 네. 도시락을 사와서 소규모로 간단히 때우거나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락 가게는 오히려 특수를 누린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의 생활도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와 내 고민에서 그 말씀 좀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이후 여러분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주실 분들은 지금 바로 휴대전화 샵 8001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별도로 있고요. MBC 미니는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요. 몇 분간은 직접 말씀도 나눠보겠고요. 전화로 연결된 분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수진 아나운서. 네.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확진자 수가 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죠. 뭐 방심할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오늘까지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제보다 숫자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300명을 넘기지는 않았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0명 이하로. 네, 100명 이하로. 네, 사실 지난주만 해도 하루에 최고 2,000명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런 아주 암울한 예측까지 나와서 맞아요. 얼마나 걱정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 거리두기 강화에 협조하는 시민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2.5단계 거리두기 격상 조치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내 생활의 변화. 지금 문자를 주십시오. 네. 지금 문자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4701님, 초등 6학년 아들 학교도 온라인, 학원도 온라인, 학습지도 스톱, 태권도장도 휴관, 삼시세끼 차려주고 아들이랑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네요. 코로나 전에는 아이 학교 가면 시장도 가고 동네 엄마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친정 엄마랑 밥도 먹고 그랬었지요. 그립네요. 유유. 네. 그리고 9132님은 아들 셋 맘입니다. 둘째 아이만 격주로 학교를 갔는데 거리두기 격상 이후에는 큰아들도 격주로 가다 보니 하루 세 끼를 매일 챙겨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힘듭니다. 아, 그러게요. 참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뭐 남편 예를 들어 직장 보내, 아이들 학교 보내. 그래서 뭐 집안일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쵸. 그나마 여유 찾아서 동네 다른 엄마들도 만나시고 네. 아니면 오랜만에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도 만나시고 그러니까요. 영화도 보시고 그거 하나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던 어떤 만남들이 다 끊겨버리니까 집에서 가장 좀 외로운 기분도 드실 것 같고 예. 물론 챙기느라 너무 정신없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마음이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한번 문자 볼까요? 네. 권오현님, 수영 강사인 저는 코로나로 인해 무급으로 쉬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회원님들도 많이 줄었는데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2234님, 세탁소 15년째 하는데요. 오늘은 단 한 명의 손님도 안 오고 계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네. 한번 김경옥님, 2234님이시죠? 네. 예,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용산에서 15년째 세탁소 하고 있는 김경옥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된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대부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맡기실 옷이 없으시다고 해서 안 오고 계세요. 아이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2.5단계로 거리두기 조치 강화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다면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까지 코로나19 영향이 미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재택근무의 여파가 그렇게 가는 건데 주변에 보시면 어떠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 같으신가요? 어떠세요? 잘 지키시는 분들은 엄청 잘 지키시는 것 같고요. 퇴근하다가 보면 아직도 여럿이 모여서 계시는 곳도 계신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동네에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 중에 네. 마스크를 안 쓴 분이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고 그러셔서 다 같이 지켜야 지금 김경옥 씨 말씀처럼 일주일 내내 우리가 빨리 좀 줄이고요. 그리고 출근도 하시고 그래야 세탁소에 옷도 맡기시고 그러실 텐데 그렇죠. 네네. 혹시 그 정부나 네. 뭐 국회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뭐 뭔가 이 지원이나 정책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도 상반기 때는 네. 재난지원금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월세 내고 간신히 버텼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아무런 그렇죠. 대책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조금은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예. 정치권에서 지금 말은 많은데 맞아요. 재난지원금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들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네. 지난번처럼 국민 전체에게 드릴 건가 아니면 뭐 소득 하위 70%만 드릴 건가 이런 거 가지고 조금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우리 조금만 참아주시면 재난지원금 나오지 않을까. 저도 네. 한번 같이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른 좀 2.5단계 잘 지나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백화점 상품권으로 자그마한 위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드릴까요? 네. 4988님. 생계 위협을 받고 있지요. 관광업에 종사하는 저희는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는 날 기대합니다. 마음이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이분 한번 전화 연결을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주에 사는 도민입니다. 제주도민이세요? 네. 네. 지금 태풍은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아니요, 지금 비바람이 네. 아이고. 예, 많이 심해요. 아. 예, 지금 뉴스를 계속 접하고 있긴 한데 네. 예, 여기는 지금 약간 도시라서 시내권이라서 네. 예, 그냥 비바람 정도 많이 심하고요. 뭐 해안가 이런 데는 지금 말도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주도는 특히 관광 쪽으로 뭔가 느끼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사회적 그렇죠. 거리두기 네. 2.5단계 격상된 이후에 주변 풍경이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요. 또 요즘에 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생기고 해서 네. 예, 제가 근무처가 네. 기념품 샵이었거든요. 기념품 샵. 예, 네. 제주 특산물. 네. 예, 기념품 샵이었는데 우리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관광업계로 먹고 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그쵸. 네. 예, 뭐 렌트카, 여행사, 뭐 숙박업 모두 지금 발묶여 있는 상태예요. 네. 네, 한번 터졌다 하면은 지금 다 그냥 묶여 있는 상태라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올스톱해가지고 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그래도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안 나오면서 네. 여행객도 조금씩 가시고 하시는 것 같다가 네. 목사님 근래에. 부부가 그쵸? 예. 목사 부부랑 뭐 또 좀 생각을 조금 잘 했으면 좋았을 걸. 숙박업계에서 막 파티하면서 뭐 더 생기고 네, 그렇긴 했는데 왜 조심을 못했는지 좀 안타깝긴 해요. 저 도민으로서도. 네네. 예. 우리 제주도는 정말 그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 자연유산이잖아요. 그렇죠. 청정한 곳이고 이 코로나19도 네. 비껴갈 거라고 좀 희망 섞인 기대도 했는데 예, 초기에는 네. 예, 확진자가 진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나름대로 진짜 얼마나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해가지고 예, 지금은 뭐
거리두기 그거 지금 2.5단계 왔으니까 네. 더 조심하지만은 그 전서부터도 도민들은 진짜 열심히 지킬 거 지켜가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런 일 한 번씩 터질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네. 속상해요, 사실. 되게 아쉬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제가 제 목소리 하나 갖고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제주도 내려오시는 분 뭐 네. 무조건 막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 싶으면 해열제 먹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단 검사부터 확실하게 한 다음에 아주 그냥 건강한 그런 몸으로 이렇게 제주도 한번 방문해 줬으면 더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렇게 해줬으면은 확진자가 더 안 생길 것 같고 도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기 한번 갔다 오면은 한 번씩 자기 몸 자기가 체크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게 신고하고 늦게 막 발견되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엉뚱한 거 지금 식당이고 뭐고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한 번쯤은 몸 체크 한 번 더 해보시고 해서 내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보배인 제주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해요.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네, 우리 제주 도민 여러분께도 빨리 좀 경제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백화점 상품권 드릴 테니까요. 작은 위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다음 문자, 도시락 싸들고 다닌다.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 꽤 많은데 한번 볼까요? 네. 6206님 3개월째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닙니다. 3개월째. 네. 198 하나님, 납품 기사입니다. 식당 가서 점심 안 먹은 지가 2주가 됩니다. 불안해서 식당 못 가겠어요. 겁이 나요. 얼른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합니다. 이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김수지 아나운서 한번 불러보시죠. 혹시 나와 계신가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산에 사는 허용만이라 합니다. 네. 납품 기사시면 아무래도 여기저기 다니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요새? 요새 제가 지역으로 다 다니는데. 네. 여러 지역을 또 다니시는 네. 건데. 지금 다들 다 저기 하니까. 네. 일도 다 끊기고 학교 제가 다니거든요. 학교로요? 예, 세대 납품하거든요. 일거리도 많이 줄고. 엄청 조심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당을 안 가신다는 말씀인데요. 2주 동안이나. 네. 그 이유를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뉴스에서 에어컨으로도 감염되고 그런다고 얘기 나올 때. 네. 겁나가지고 식당 못 가겠고 해가지고. 아예 못 갔어요. 아예. 그러면 식사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2주 동안. 그냥 김밥 포장해서 먹고 컵라면 먹고 그래요. 그럼 도시락이라는 게 그야말로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신 게 아니라 편의점 이런 데서 또 분식점 이런 데서 김밥이나 이런 거 포장해서 가지고 가서 드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차에서. 차에서. 네네네. 아유, 건강에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네네. 네. 그래도 그렇게 지켜주시니까 본인은 힘드시더라도 여러 곳 다니시는 방문하시는 그 납품 기사님께서 다른 곳에 코로나19 감염 전파는 안 하시는 그런 좀 사회적인 대단히 좋으신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얼른 좀 이건 해결됐으면 좋겠다, 지원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업계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좋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냥 빨리 없어지고 네. 검사 받으실 분들 빨리 받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예. 정은경 본부장과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국민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짧고 굵게 2.5단계로 확 코로나 잡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드리는 아주 작은 선물 백화점 상품권 받으시고 조금 위안 받으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외로 긍정적인 문자 주신 분들도 꽤
되시네요. 네, 9375님, 고등학생 자녀들과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사춘기 소녀들도 이해하게 됐고 무엇보다 요리가 늘었어요. 꼭 집에서 만들어 먹으며 외출을 자제하고 있답니다. 잘 듣고 있어요. 속이 시원한 방송 파이팅 해주세요. 네, 0901님, 외출도 못하고 집콕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음식도 만들고 있어요. 아주 긍정 마인드가 충만하신 분들의 문자 보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네, 조금이라도 힘을 또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예,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우리 네. 뉴스를 청취자들께 전달해드리는 김수지 아나운서 어떠셨습니까? 들으시고 나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뉴스를 하면서 느끼지 못하는 뭐 생각 외의 아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탁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뭐 학교로 납품하시는 기사님 다 저는 미처 생각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많이 또 아프기도 하고 많이 깨닫고 갑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우리 김수지 아나운서가 도와줘서 너무 제가 힘이 크게 나고 있고요. 많이 배워갑니다. 항상. 매주 수요일 날 뉴스와 내 고민 다음 주에도 김수지 네. 아나운서 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하고 계시고요. 강동완님 문자 왔습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가 있는 병원 근무자입니다. 매일 200~300명의 선별진료를 하고 나면 아기를 볼 수가 없어서 혼자 병원에서 잡니다. 마음이 좀 아프네요. 제일 고생하고 계신 분이고요. 응원과 격려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요. 힘내시고요. 시원한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는 4인실입니다. 내 침대에는 물건이 가득해요. 척푸는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으며 흰색과 검정색을 바꾸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들이 그녀에게 눈이 먼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바보들을 용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모두가 쓰레기다. 그러니 다 버릴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여러 문서, 참고서, 겨울 그림, 온갖 잡동사니들을 땅에 버렸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뛰어올랐다. 뭐 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물건을 던져야 하나요? 전체 블록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끔찍해요. 나는 웃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한번 치를 수 있습니다. 이봐요. 앞으로는 내 소유지에 물건을 놔두지 마세요. 나한테 보여주신다면요. 던질 때마다. 그때. 나는 눈을 굴려 방 안의 세 사람을 바라봤다.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 전생에 와서 나를 놀리지 마세요. 뒤에서 운영직을 맡았는데도 항상 가십거리가 많았어요. 그들은 내가 단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말합니다. 일을 한 후에도 여전히 학위를 위해 공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여건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걷는 길은 남들보다 더 험난하다.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탄 호어의 30세 남편은 곧 학위 숭배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18세의 트루탄 호어는 달랐습니다.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다른 삶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에는 가장 무거운 여행 티켓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여 내 삶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싶습니다. 소림은 몇 차례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는 늘 반격에 나섰다. 너무 짜증나서 지겨워요. 어떤 질문을 좋아하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뭔데? 스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호화이신, 호의 하이퍼볼릭 사인에 매료되어